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놀러온 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놀러 오셨네요. 네. 자꾸 놀러 오게 되네요. 끝나고 뒤풀이하는 게 좋아서 놀러 온다는 그게 소문이 중독이어서. 밥 먹으러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쵸. 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박사보다 밥살을 먼저 딴다는 소문이. 밥사가 가장 상위에 있다고. 그렇죠.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일하고 덕질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은님은 개강하셨다고. 네, 개강해가지고 또 개강 준비하고 사실 오늘 첫 강의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혹시 녹음했던 거를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들어봤죠. 어떠셨나요? 안 들어본 거 아니야? 들어보신 분들 소감이 어땠나요? 침묵. 이 반응 뭐죠? 뭐라고 얘기해도 민망할 것 성혜님은 같아서.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재밌었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 저희 말고 다른 듣는 분들이 안 재밌었다 그러면 어쩔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막상 재밌다고 말하기가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기들끼리 재밌네? 네,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재밌게 그냥 놀고 끝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성혜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성혜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럼요. 저희가 일단 만족을 하면 네네, 목적을 다 이루었네요. 네, 그럼요. 청취자분들도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듣고 사실 재밌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저희 또 편집해 주시는 분께서 저랑 지영님 목소리가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님이나 현진님은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기가 편한데, 그 구별해내기가 편한데, 지영님이랑 저는 약간 좀 톤이나 그런 게 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영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차이를. 저 어떻게 제가 뭐 카톡 뭐 이런 뭐 목소리 변조라도 가져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목소리를 바꾸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뭔가? 그러기는 좀 없겠죠?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할 때 지영님과 저는 좀 이렇게 구별을 좀 유의 깊게 해주시면 제가 성혜고요. 제가 지영입니다. 네, 금방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지영입니다. 막 이렇게요. 그건 지영이가요. 저 그건 자신 없고요. 제가 오프닝이랑 엔딩 멘트까지는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성혜는요 이건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앞 얘기가 길어지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사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간단한 뭐 인트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교육공학에 대한 어떤 성토대회로 끝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가져온 주제는 아무래도 요즘에 너무너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또 미래교육 인사이트라는 제목에도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거시적으로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좀 체감을 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조사를 좀 하셨다고 하신 네, 현지님이 한번 이게
너무 저희 회사가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회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다시 일어서자 이러면서 엄청 네 그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4차 산업혁명이 되게 익숙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또 막상 뭔가 특별한 실체가 있느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는 미래라고 누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롤랜드 버거라는 그런 뭐 이렇게 외국의 어떤 뭐 컨설팅 기업에서 최근에 그런 책을 써서 그걸 한번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막 역사의 시작부터 뭐 1차 산업혁명부터 이렇게 쭉 부를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대한민국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IT가 이제 막 정보화가 됐다는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인 것 같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이제 지능화를 지향을 한다라는 것이 제일 큰 뭔가 차별점이 아닌가. 기존의 산업과는 좀 다른 것이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더 조금 스마트하게 변한다라는 것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많이 주워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다음 에피소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구분이 되는 개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건 아니고 그냥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것들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목적은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교육을 앞으로의 어떤 미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대적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한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 시대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지영님한테도 추천해 드렸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고 약간 좀 하드커버에 빨간색 표지여서 전 처음에 그쵸. 보고 아 성혜님이 요즘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이제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사실은 내용을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대가 빠르다는 얘기를 99.9%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늦어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한 줄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또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 속도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반면에 인간의 적응력은 그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의 시대 그리고 미래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적응력을 기술의 변화 속도가 능가하는 그런 시대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계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적응력이 더 낮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늦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은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바쁘고 기술의 변화에 쫓아가야 되고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또 인문학적인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약간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계속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는 약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화에서 산업화로 가는데 100여 년이 걸렸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까지 약 70여 년이 걸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5차 산업혁명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아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기간 내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4차 산업혁명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5차 산업혁명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어쩌면은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막 뭐 다급하게 이거 4차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를 네,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를 네, 이번 팟캐스트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성혜님이 말씀하셨던 그 책에서 저도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거론되고 사용된 것이 다보스 포럼에서잖아요. 근데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회의장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계, 로봇,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 끝에 가장 끝에 결론에 다다른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많은 쟁점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인간에 되게 중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모두 다 기계를 얘기하고 딥러닝을 얘기하고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 인간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되게 관심이 많고 4차 산업혁명의 진짜 핵심 키워드는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미인에서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기술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교육계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몇 년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온 건데 이제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도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지식을 학습하고 이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그 지식이 여전히 유효한 지식인가에 대한 지식의 어떤 수명도 짧아지고 이런 현상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꼭 부르건 다른 용어를 쓰건 간에 어찌됐건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고 이 현실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저희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윤리에 대한 이슈가 아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니까 모두가 로봇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기술력을 습득해야 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짜로 인간의 중점을 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예술가, 발명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는 사람들,
통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로 살아남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조급함 같은 것들을 사실을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전혀 문외한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되게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폭넓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 새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전혀 교육을 공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교육과는 전혀 정말 관련이 없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대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것인가. 왜냐면 넌 전공이 뭐니, 뭐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야, 테크놀로지가 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기술이, 그러니까 저희 전공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공대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많은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술들은 너무 많이 이미 개발이 되어 왔지만, 다만 그것을 누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팔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이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아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만이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전부 다 사람들이 같이 알고 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문득 약간 맥락은 다른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것저것 그냥 추천해주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이 그 시대의 변화를 너무 체감을 하게 되는 영상을 한 편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핸드폰의 광고의 변천사를 영상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광고들을 본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 흑백 핸드폰으로 거기에 소리에 몇 화음 노래가 나온다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컬러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겪어왔잖아요. 저희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몇 년 안에 그 변화를 우리가 다 실제로 체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니까 정말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현실에서 체감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요즘 그 신입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깨닫는 게, 저는 일단 제가 학번이 07학번인데 저는 1학년 때 와서 팀플을 하라고 학교에서 시키니까 전부 다 우리 오늘 저녁 10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정한 다음 10시에 네이트온 앞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추억의 네이트온이네요. 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대화가 너무 없어지면 갑자기 외출했습니다. 뭔가 잠수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오프라인 표시가 돼버리는 약간 이런 시대에서 저는 팀플을 시작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신안에서부터 이제 카톡으로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해서 그냥 길 가면서도 그냥 걸어가면서 팀플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과 10년 차인데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네, 그렇긴 하죠. 저는 안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롱롱 타임 어고입니다. 저희 강산이 2번 이상 변한 초등학생들이 요즘 쓰고 있는 필통에 대한 영상을 제가 또 봤는데요. 제가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요즘 학생들이 디지털 필통을 쓰더라고요. 디지털 필통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필통이 5만 원짜리 필통이라고 제목이 떠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5만 원이요? 네, 5만 원. 5만 원? 필통이 5만 원인데 그 필통 그 스크린에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언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를 터치패드에 있는 번호를 눌러서 여는 거예요. 그 자물쇠 역할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가격은 사실 그때 못 듣고 저 성혜님이 그거를 뭔가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필통이 그럼 굉장히 큰가 보다. 뭔가 거기 비밀 일기장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나 보다 했더니 정말 그냥 연필만 들어가는 필통이에요. 아니 요즘 아이들은 연필도 안 쓸 것 같은데 왜 필통이 존재하는가도 좀 궁금했지만 네, 굉장히 신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요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필통도 저희랑은 다른 필통을 쓰고 있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특징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다 검색을 어디에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단어를 알고 싶다. 아,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를 영어를 알고 싶다. 하면 어디에 검색하세요? 네이버에 하죠. 그렇죠. 네이버. 저도 무조건 네이버거든요. 요즘은 조금 발전해서 약간 좀 다른 언어, 뭐 구글 이런 데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 뭐 구글 전혀 안 쓰고 유튜브부터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저는 그냥 동영상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색 기능도 해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는 네, 그런 시대더라고요. 가투부라고 하죠. 가투부. 아, 또 그런 말이 네. 있나요? 네. 아, 정말 따라잡기 힘드네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아까 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그랬는데, 강산 2번 바뀐 세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또 부르는 명칭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잖아요. 뭐, X세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세대는 뭐, 저희 같은 세대는 N세대, N세대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 뭐 이렇게도 불렀었고,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을 부르는 또 명칭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Z세대? 그 말을 가장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Z세대라고 근데 읽는 게 바람직한가요? Z세대라고 하면 요즘 못 알아듣더라고요. Z. Z세대. 아 진짜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읽는 건 모르겠지만 Z라고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Z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쵸. 계속 Z를 써왔잖아. 요즘은 Z세대 이렇게 읽나? G세대. 읽는 거서부터가 이렇게 달라서 원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거 우리보다 조금 연령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쟤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그렇죠. 그러게요. 어쨌든 그 Z세대라고 저는 이제 편하니까 그렇게 읽겠습니다. Z세대는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세대, 그 윗세대와는 굉장히 좀 다른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에다가 일단 검색하는 거, 그게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저희 아들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저희 부부가 다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막 최첨단을 이렇게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또 아무래도 미디어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축해 놓기도 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본인이 셀렉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TV 화면으로 전송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진이 팟캐스트는 해도 됩니다. 네네. 해도 되나요? 기가진이와 시리가 다르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기가진이와 시리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시리는 기가진이랑 목소리가 다르고 말투도 다르지? 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아이들은 벌써 AI와 친숙하게 친구처럼 자라는 세대인 거야. 이 세대의 아이들은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직은 이 AI가 완전하지 못해서 전혀 생뚱맞은 답변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깔깔깔깔깔 대면서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신경질이 나는데 얘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답변했어 이러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AI와 대화하면서 성장하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본 게 있었는데 이것도 또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 저 좀 약간 G세대 요즘 같네요. 것들 같죠? 네, Z세대 저도 인정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본 건데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바로 인공지능을 경험하는 세대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법을 빨리 익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명령을 할 때는 모호하게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람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내일 오전 8시에 알람 맞춰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그런 세대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성혜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조금 더 붙여보면은 요즘 학습자들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세대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그냥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AI를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장년들이 그것을 이미 잘 알아서 그것을 지도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동감이 가더라고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돼 이래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른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를 직접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보고 배우고 동네 이웃의 아주머님 아저씨를 보고 배우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고 스스로 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스스로 세상에서 부딪혀가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시대인 거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갖게 됐을 때 현재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거다. 65% 정확한 비율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초등학생이 65%는 나중에 지금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는 그럼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흐름과 세대의 변화와 트렌드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어쩌면 굉장히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혁신적인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습자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인도를 해야지 이게 정말 이들한테 필요한 지식이 되고 역량이 되고 스킬이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네, 학습자와 교육의 방향성이 또 오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부분을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뭐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네.